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년 10월 4일 추석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슈 체크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에서 찾아뵙습니다. 추석 연휴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충분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추석은 언택트 추석이었잖아요. 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또 기견길이 힘들으셨던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오늘 하루 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정상생활 돌아가고 또 다음 주 9일 하루 또 노는 날 있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 직장인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또 생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고요. 글로벌 주요 뉴스 체크를 해드릴게요. 뭐 트럼프 확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는데요. 지금 건강 상태는 좀 군인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시 또 괜찮아졌다고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테슬라 그리고 SK텔레콤이 투자했던 나녹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고 주식 관련 채널이니까 증시 체크해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 10월 2일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목요일 수요일이 올랐다가 금요일날 하루 만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요일날 나스닥이 2.2% 정도 뭐 폭락하셨다는 분이 있는데 폭락 아니죠. 그리고 뭐 옵션 거래가 있어서 좀 많이 빠졌다. 뭐 나스닥 옵션 거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계좌를 까볼 수도 없고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볼게요. S&P 500 맵을 가져와 봤고요. 거의 에너지 업종을 빼고서 일부 제약 종목을 빼고서는 거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의 금요일날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일부 하루 동안 보였지만 전날 목요일날 또 증시가 나스닥이 1%, 1.5% 이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연휴 기간 동안 보합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권 금리가 사실 트럼프 확진 때문에 그런 급등했느냐? 채권 금리가 채권을 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는 오히려 소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불안정한 심리는 없었고 빅스 지수도 사실 안정화됐었습니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안정화됐었고요. 그래서 뭐 증시에 뭐 다음 주에 폭락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선 전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좀 일부 더 정치적 변수가 생긴 건 맞지만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치적 변수가 증시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부부 코로나19 확진, 현재 군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군인병원 가가지고 이 의사들이, 이렇게 트럼프가 격려하는 모습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사들, 여기 둘 다 마스크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마스크 안 썼어요. 근데 트럼프는 확진됐는데 마스크 썼고, 그죠? 이분 마스크 안 쓰고,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만약에 이런 게 언론에 노출됐으면 이 의사에 대해서 또 엄청 비난의 그런 소식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글로벌 증시가 아니라 글로벌 정책적 이슈가 도널드 트럼프 부부가 확진되면서 좀 일파만파 커지고 그게 미국 대선을 앞둔 한 달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를 찍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죠?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커졌는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은 높아. 이런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결국에는 박빙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확진에 걸린 트럼프가 결국 15일 16일 대통령 후보자 2차 TV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해졌고요. 그죠? 조 바이든은 지금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이 높지만 뭐 트위터 같은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는 또 트럼프가 높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9월의 실업률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 부분 신규 취업자 수는 또 6월을 정점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9월 실업률에 대한 지표도 조금 괴리는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인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 부양책의 합의가 올라가면은 사실 최근에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 지금 유로존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내에도 유로존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먼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유럽도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확진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달 수출액이 56조 1170억인가요? 그걸로 최고치, 올해 들어서, 그래서 최고치로 지금 보시면 그래프상 올해 계속 코로나 이후 꺾였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한국 수출 7.7%로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효자 역할은 반도체,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제 채널 계속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반도체의 업황을 잘 사이클을 타면은 결국에는 지금 비메모리든 EUV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워렌 버핏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방증된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요. 반도체 정말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출 증감률 추이를 가져왔고 한국 증시는 오히려 이 역할로 내일 오히려 시초가가 안 좋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주간 변동성이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빌미로 삼성전자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 후광 효과, 즉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익숙한 그림이죠. 테슬라의 거의 심볼이죠. 이 심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도끼 같이 생긴 것도 같고 뭐 이렇게 그죠? 여기 ATW 이만큼 많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어디 저기 뭐죠? 강원도 놀러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갈밭에서 막 이렇게 타고 모래밭에서 사는 찌푸 있잖아요. 찌푸. 그쵸? 그 뭐라고 하죠? 지금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맞습니다. 거기 그 찌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테슬라가 이 독일의 배터리 조립업체 ATW라는 배터리 조립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데이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사실 없다 보니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었다 이런 논란거리도 됐었는데 그냥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뉴스에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지 그 이벤트는 아니었고 오히려 3년 내에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 차량이 나올 거고 배터리 업체와의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정말 많이 보급하겠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저는 크다고 더 보고 있고 앞으로 뭐 경유 차량이나 그 휘발유 차량에 거의 합친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뉴스거든요. 그게 현실화되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저는 보여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혼자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전기차 밸류체인 그리고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친환경을 위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슈 이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ATW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 강화하기 위한 결국에 해석밖에 안 될 거고요. ATW는 지금 120명의 인력 규모로 20개 이상의 생산 라인 가동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ATS라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래서 3자한테 매각할 거라고 지난달 25일에 밝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3자가 결국 테슬라가 된 거죠. 자, 테슬라가 ATW를 인수했기 때문에 뭐 사이버 트럭, 전기 트럭 이런 세미가 높은 배터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인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 또 페로보스카이
비키트라는 태양전지 관련한 이슈를 1편, 2편 올려드렸었는데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생산만 하는 회사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인데요. 그것도 또 추가로 한번 봐보시면은 테슬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정말 대단한 기업인지, 현재 시가총액이 왜 이해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독일 베를린 인근에 배터리 제조 시설 포함해서 세 번째 자동차 제조 시설 지금 건설 중이라고 해요. 미국 텍사스에도 또 다른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고 정말 캐파 증성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배터리 인수 체크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녹스입니다.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투자한 나녹스, 뭐 사기 의혹이 있었죠. 사기 의혹도 있었고 주가가 정말 많이 급락했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거의 60불 이후까지 갔다가 20불 초반대까지 내렸는데 금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날 56%나 급등을 했고,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11월에 공개 시연을 통해 이 엑스레이 가짜라는 사기라는 그런 이슈를 공개 시연을 통해 정면 돌파 시도하겠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북미 방사선 학회에 11월에 열리는 데서 시연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슈를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11월 29일이에요. 29일 다음 달이죠. 7일간 열리는 북미 방사선 학회라고 RSNA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사 엑스레이 나녹스 아크를 직접 시연하긴다고 10월 1일날 밝혔습니다. 난 폴리안키 나녹스 CEO가 직접 진행한다고 하고요. 전 세계로 인터넷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연 후에는 저명한 방사선 학자들과 질의응답 Q&A 시간도 갖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녹스가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또 없겠죠. 직접 보여준다는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는데 누가 이걸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면서 나녹스의 주가 하루 만에 56% 급등을 했고요. SK텔레콤이 그냥 투자하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공매도 세력, 이 이슈도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은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신규 VC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략하는 여러 가지 이슈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연휴 끝난 직후에 내일부터죠. 내일 모레 빅히트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기간 수요 1000대 1에 정말 빅히트를 했죠.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가 상단 최상단 13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됐고 1420개 기관이 참여해서 경쟁률이 1117대 2.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죠. 이 가운데 결국 97% 이상 하는 기간의 밴드 최상단이 13만 5천원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빅히트도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거를 청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청약하는 건 뭐 돈 있는 분들 자유겠지만 정말 그만큼 청약했을 때 경쟁률을 감안한다면은 공모 주식수를 받는 수량은 정말 지똥만큼도 안 된다, 이런 분석이었지, 사실 빅히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SN과 YG, JYP를 같이 비교하면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이후에 따상을 가고 점상을 간 다음에 지금 가격이 내려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기 추격 매매 제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 드린 적도 많고요. 이 이슈는 결국엔 공모주는 공모주대로 청약받은 수량만큼만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너무 많은 수량 지금 받기를 기대 못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적재해 사건 IP나 그죠? 위버스나 여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 맞고요. 영업이익도 다른 3사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 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중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빅히트라는 단일 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는 좀 분명히 주식의 투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종목을 만약에 공모 이후에도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가위
이는 이미 끝났고요. 금요일날 사실 오늘 토요일에 연속된 연휴다 보니까 연휴가 길어졌는데 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히려 연휴 때문에 더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좀 증시에 도움되는 것들 오늘 체크 드렸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은 제 1일 원데이 영상 항상 올라가니 컨텐츠 제작과 그리고 본인의 주식 공부에 주린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 많은 힘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이 배경 지식 쌓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채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